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요즘 폭등과 폭락이 발생할 이슈가 별로 없어 보이죠. 나름대로 박스권이긴 하지만 백신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수치들이 몇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질병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 앞으로 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생각들을 미리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아마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선 단기 이슈가 있고 장기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기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기 이슈는 지금 당장 앞으로 2, 3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딱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도 물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크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미국이 주당 $600 정도의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로 정책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실업수당이 이번 달 말에 끝납니다. 7월 25일, 26일 이 정도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소비 절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2,500만 명가량이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위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지 시간 20일부터 5차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가면 시장에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겠죠. 게다가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치적인 측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5차 부양책까지 빨리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5차 부양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디거나 느리거나 불협화음이 계속 나거나 힘들어지면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달 말까지 통과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업수당 지급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다음 단계 5차 부양책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승인하기는커녕 합의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정도니까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높다. 그 이유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면 일단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1조 달러 미만,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특별히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차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에서. 근데 이제 공화당이 계속해서 1조 달러 미만을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거죠. 거기다가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급여세 인하죠. 이건 이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원에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인준을 하지 않겠다, 도장을 찍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합의할 가능성도 힘들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질질 끌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화당이 실업수당 연장에 대해서 왜 소극적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공화당이 실업수당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경제 회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실업 청구 수당 이것들을 좀 줬더니 미국인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카고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실직자의 68%가 실직 전보다 소득이 더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업 수당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굳이 직장에 복귀할 이유가 없죠. 직장을 복귀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일은 더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실업 수당 때문에 일터로 가지 않는다, 경제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또 여기서 추가로 제시한 것은 대신에 직장으로 복귀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합의가 안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어떻게든 일토로 미국인들을 복귀시키는 것. 이걸 지금 상당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인들을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 거죠. 일예로 얼마 전에 학교를 전부 다 정상화시키는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강제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미국 법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일수록 그러겠죠. 근데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복귀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자리 회복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오픈하려고 한 거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어떻게든 일토로 미국인들을 복귀시키길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지금 실업수당과 관련된 이슈들을 결정하지 못하면 이게 상당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결정 못하면 8월에 또 휴회를 하게 되거든요. 첫 주에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가 실업급여로서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시장은 바싹 얼어붙겠죠. 그러면 지표도 안 나오고요.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3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결국에는 3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8월 첫 주에 휴가를 보내고 다시 휴회를 하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앞단에서 합의를 보느냐, 3주 끝단에서 보느냐, 이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죠. 만에 하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이죠. 8월 시장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실업수당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3주 뒷부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사이의 변동성은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단 앞전에 자연스럽게 빨리 해결이 되면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냐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10월 또 내년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